안녕하십니까. 토개부 아저씨입니다. 자, 11월 12일 목요일 이탈리아 세리에로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 대 볼로냐, 두 번째는 토리노 대 삼프도리아로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인터밀란과 볼로냐부터 먼저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첫 번째 경기. 자, 첫 번째 경기는 인터밀란 대 볼로냐 경기죠. 자, 현재 내일 주세페 메아차 스타디움에서 인터밀란 홈 경기를 치릅니다. 자, 현재 세리에에서 8승 5패 승점 24점으로 현재 8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터밀란이고, 최근 5경기 팀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5경기 중에 3승 2패, 득점 11득점과 실점은 70점. 여기서 홈에서 2경기, 원정에서 3경기를 치렀죠. 자, 홈에서는 2경기 중에 2승을 거두고 득점 7득점과 실점은 아예 없었습니다.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1승 2패, 득점 4득점과 실점은 70점을 기록 중이죠. 자, 그리고 이 성적이 누구랑 붙었냐면은 일단 피오렌티나한테 4대3으로 이기고, 유럽 대항전에서는 프리즈한테 4대0으로 이기고, 그 다음에 앞전에 샘프도리아한테 3대0으로 이기고, 나머지 연달아서 유럽 대항전 미네랑 유벤투스한테 각각 2대0으로 원정에서 경기를 치고, 내일은 홈에서 인터밀란이 경기를 치르죠. 상대는 볼로냐입니다. 자, 인터밀란부터 먼저 한번 훑어보시게 되면은, 자, 홈에서 적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세가 정말로 좋습니다. 결과에 따라 4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 4연승으로 기세 좋은 볼로냐이긴 하나, 이전 2시즌 맞대결 3승 1패 11골 40점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유리한 포인트를 많이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할 공산이 크고, 하지만 이전 두 경팀 강팀 미넨과 유벤투스에게 무리한 패배는 했지만 2패 0골 40점으로 당했죠. 이날에 실점이 없었습니다. 원정에서 엄청 약한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 시즌도 약한 모습이 보인 원정 경기를 감안해야 저랑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 2연속 무실점으로 공격 페이스가 끊긴 점은 우려되고, 그럼에도 공격의 핵심 마르티네즈가 최근 6경기 3골 2도움, 바렐라가 최근 7경기 4골 1도움으로 꾸준함으로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 강한 코레아 6경기 3골, 후반 기용 등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위 전력다운 모습을 보여줄 공산이 크죠. 자, 뒷문 수비를 집중할 필요도 있고, 자, 3, 4선 숫자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쥐며 변수를 차단하는 기도 자체는 탄탄한 편이고, 하지만 이전 유벤투스전에서는 상대의 강한 중원 압박에 12의 태클을 허용하는 등 역습으로 이어지는 위기를 자초했죠. 이날에도. 자, 실제로 이날 허용한 20점 모두 역습에 의한 골이었고, 자, 볼로냐가 역습 옵션이 없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3골의 역습 1골로 실점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원정 경기가 아니라 2연패는 했지만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터밀란이 아마 내일 볼로냐 상대로는 아마 승점을 얻어야지 순위권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일은 홈에서 경기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만큼 실력도 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볼로냐의 인터밀란에 대한 정보를 한번 또 보셨고, 경기 양상은 결론은 제가 따로 말씀해 드릴 테니까 이까지 일단 인터밀란의 정보였습니다. 보자 이제 인터밀란 적인 볼로냐랑 내일 한번 보시는 거죠. 자, 볼로냐는 내일 원정 주세페 메아차 스타디움에 원정으로 넘어가죠. 자, 세리에 경기 4승 3무 5패로 현재 16점으로 11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볼로냐고, 자, 볼로냐 5경기 팀 성적 보시게 되면 최근 인터밀란보다도 더 성적이 좋습니다. 5경기. 하지만 인터밀란은 상위 팀을 만나서 마지막 2경기를 졌지만 일단 볼로냐에 비해서는 연승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5경기 중에 4승 1패 9득점과 실점 5실점을 기록 중이고, 홈에서는 3경기 중에 전승을 했습니다. 5득점 1실점, 원정에서는 2경기 중에 1승 1패 득점 4득점과 실점은 4실점을 할 정도로 일단 엄청나게 분위기는 좋았죠. 1패가 지금 세리에 랭킹 1위 나폴리한테 붙어서 진 거죠.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나폴리는 졌고, FA컵에서는 칼리아리한테 1대0 이겼고, 레체한테는 2대0으로 이겼고,
몬차한테도 2대1로 이기고 토론한테도 2대1로 이길 정도로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볼로나에서도 뭐 인터밀란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재 팀의 모습이죠. 볼로나 같은 경우도. 자, 일단 연승 기록을 4회로 늘리며 7골 2실점 고공행진 중이고, 하지만 원정에서의 전 경기 실점 중 6경기 13실점일 정도로 불안한 수비력을 노출하고는 있죠. 홈과 원정 차에서는 볼로나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힘들다는 겁니다. 특히 상위 전력인 라치오, 밀란, 유벤투스, 나폴리 상대로는 여지없이 멀티 시점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번 인터밀란 홈에서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죠. 이 4연승은 하고 있지만 내일 만나는 팀은 인터밀란, 불안한 상위권 팀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원정으로 넘어가니까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일단 최근 분위기는 좋습니다. 자, 최근 들어 선발 구성원들이 생산량이 다소 떨어진 상태고, 특히 주도원이 아르나우토비치, 그 다음에 6경기 한 골의 골 침묵은 큰 고민거리고, 특정 선수에게 득점을 몰린 탓에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중공 마크를 당하고 있죠, 상대팀한테. 자, 그리고 연승기간 2-3선 슈팅 빈도가 높였고, 가장 주요한 옵션은 슈퍼 서브 오르솔린이 최근 2경기 연속골, 교체로 들어온 상대 박스 안쪽으로 영리하게 침투하며 득점을 올리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의 수비에 균열을 낼 최고의 카드. 그러나 앞서 서술했듯이 원정 수비력은 매우 불안하고, 특히 후반에만 9실점의 정도로 하프타임 이후의 수비 집중력은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력과 체력 부분이 좀 많이 딸린다는 거죠, 이 볼로나 같은 경우는. 자, 최근 2경기에서는 페널티킥 실점만 2에 나온 것만 해도 참고할 상황이고, 뛰어난 기술을 가진 인터 공격진의 돌파에 의해 치명적인 실점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됩니다. 일단 상위팀한테는 무조건 멀티 시점을 당할 정도로 볼로나가 약점을 보였지만, 현재 4연승을 달리고 있고 내일은 또 원정 경기다 보니까 이 연승을 가져갈지 좀 이거는 애매하다고 좀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경기에 대해서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제가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자. 자, 이 경기에 대해서, 경기 양상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터밀란 대 vs 볼로나. 자,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인터밀란이 그만큼 홈 경기에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핸디캡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볼로나의 기세가 오른 건 사실이나 약팀과의 체급차가 분명한 데다 인터 공격진이 이용하기 좋은 수비적 약점도 노출한 상태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인터밀란이 홈 경기에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볼로나가 인터밀란 상위팀 같은 경우는 따라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다. 하지만 볼로나도 충분히 공격적인 부분에서 한 골 이 정도 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밀란도 실점 배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인터밀란 또한 수비에서도 약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볼로나의 한방 옵션에 있어서는 안 될 정도로 실점도 당할 위기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득점 오버까지도 괜찮고, 인터밀란의 인상적인 홈 경기력과 볼로나의 원정 수비력 및 후반 교체 카드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한다면은 4골 이상 가능성이 나올 만하다고 저는 봐집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인터밀란과 볼로나의 저의 경기 양상 최종 결론은 인터밀란 승과 다득점까지도 봐지기 때문에 저의 픽으로는 인터밀란 다득점의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기에 저의 분석 추천 픽은 인터밀란과 다득점까지도 봐진다 라고 참고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자. 두 번째 경기. 자,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토리노 대 삼프도리아죠. 일단 토리노 같은 경우는 올림피코 그란데 토리노에서 홈 경기를 치르죠. 자, 세리에 같은 경우 세리에 5승 2무 6패로 승점 17점에 현재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리노의 5경기 팀 성적은 5경기 중에 3승 2패 9득점 5실점을 기록 중이지만, 홈에서 3경기, 원정에서는 2경기, 홈에서는 3경기 중에 2승 1패 6득점 2실점을 했죠. 자, 그리고 원정에서는 1승 1무 3득점 3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 경기를 누구랑 붙어서 이 경기를 치렀냐면은 앞전에 유벤투스한테는 졌고, 그 다음에 FA컵에는 치타델라한테는 4대0으로 이겼고, 우디네스한테도 2대1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AC 밀란
자, 상위 레벨인 AC 밀란까지 잡았고 마지막 경기는 볼로나한테 지면서 연승이 끊긴 상황이죠. 자, 이것도 보시다시피 볼로나 전 뼈아픈 패배 덕분에 상위권 도약에 실패하고 말았죠. AC 밀란까지 잡으면서 더 연승 행진을 할 수 있었지만 볼로나한테 경기를 지면서 연승이 끊겨버렸죠. 하지만 19위까지 떨어질 샴푸도어를 만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상위권 도약을 노릴 기회를 찾아온 셈입니다. 하위권 팀을 만났기 때문에 내일 토리노는 어떻게든 승점을 따서 위쪽에 올라가려고 하겠죠. 자, 결국 공격진의 무게감이 발목을 잡았고 최근 팀의 원톱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유망주 펠레그리가 4경기 2골 1은 부상으로 교체되는 바람에 계획됐던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없었죠. 그리고 교체 출전한 카라모 이번 시즌 무득점은 드리블 돌파 말고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자, 일단 이 말은 드리블만큼 충분히 드리블은 했지만 결정적과 슈팅이 그만큼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선 부담이 커진 상황이고 단점인 후반 시점이 문제고 후반 11점으로 전체 69%가 터지고 말할 정도로 토리노가 지금 후반 시점이 좀 많이 당한다는 겁니다. 자, 볼로나 전과 1전 치르기 전까지는 상위 전력 유벤투스, 우디네세, 밀란을 만나 1시점으로 틀어막는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준 건 사실이고 실제로 볼로나의 에이스 아르나우토비치가 이번 시즌 7골로 슈팅 1회로 막으며 전방의 영향력도 줄이는데 성공한 만큼 조금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후반에 교체된 선수들에게 한 골 2도움을 헌납할 정도로 상대 교체 전술에 대응하지 못했고 다행히 샴푸도레아는 조커가드를 내세울 공격수가 없는 상황이라 1시점으로 틀어막을 공산이 그만큼 크죠. 하이 팀이고 지금 토리노 같은 경우는 후반적인만 체력적인 안배만 후반전에 집중과 체력적인 조절만 한다면은 무실점으로도 충분히 샴푸도레아 상대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단 토리노가 어떻게든 승점을 따서 아마 더 진출 위로 상위권으로 올라가려고 아마 한다고 제 개인적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토리노에 대한 정보였고 이제 샴푸도레아로 넘어가서 한번 경기를 보겠습니다. 보자 두 번째 경기. 자, 두 번째 팀이죠. 자, 샴푸도리아. 자, 올림픽고 그란데 토리노에 내일 원정으로 넘어가죠. 1승 3무 9패로 승점 6점에 19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다 5경기 팀 성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5경기에서도 1승 1무 3패 득점은 3득점 실점은 80점으로 정말로 하위권 팀답죠. 자, 홈에서는 3경기 원정에서는 2경기 홈에서는 3경기 중에 1무 2패 2득점 5실점을 기록 중이고 원정에서는 1승 1패 득점 1득점과 실점은 3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자, 이 경기가 누구랑 붙었냐면은 로마한테 1대0으로 졌고 아스콜리 FA컵에서도 2대1로 비겼죠. 자, 그리고 크레모노도 1승을 가지고 지금 1승도 없는 크레모노한테 1대0으로 어렵게 이겼고 자, 인터밀란한테 3대0으로 졌고 피오렌티나는 2대0을 지면서 샴푸도레아 같은 경우도 거의 강등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2경기 연속 무기력한 패배 0골 5실점으로 당했고 토리노는 리그 홈 6경기에서 40점을 그칠 정도로 단단한 홈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어 만나기 부담스러운 상대죠. 그만큼 홈 경기도력도 엄청나게 좋습니다. 토리노. 하지만 샴푸도레아 같은 경우는 뭐 이렇다 할 공격 득점력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번 일정은 정말 어려운 일정이라고 돼 보입니다. 자, 이 경기마저 놓치면 강등권을 굳힐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일단은 동기부여는 조금은 되죠. 강등권을 굳히게 강등권이 지금 되니까 강등권은 되면 안 되니까 일단 동기부여는 조금은 좋습니다. 샴푸도레아가. 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공사는 크고 그나마 원정 경기가 좀 더 나은 편이고 원정 6기 4골 4시점에서 득실만큼은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이전 경기에서도 전방에만 슈팅 9개를 시도할 정도로 초반부터 적극적인 높이는 변화를 시도는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모습을 못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시즌 내내 좋지 못한 결정력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과감한 압박을 통한 득점 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러나 득점에 성공할지에 대선 회의적이고 측면 수비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우측면 공수 겸장 레리스 5경기 1도움 이전 경기 경고를 받으며 결정 징계까지도 확정이 될 만큼 지금 전력 스쿼드 부분에서도 지금 빠진 부분이 있죠.
블라시치는 이번 시즌 3골로 1도움, 라사로는 이번 시즌 1도움으로 우측 공략에 애먹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 다른 핵심 주전 자원인 주리지치 최근 9경기 2골, 콜리의 DC 최근 2경기 1골, 경고 내장으로 위험 요소를 안고 있어 실점을 피하기는 내일 토리노 홈 상대에서는 정말로 조금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고 공격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실점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내일 삼푸도리아가 토리노 상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삼푸도리아였고 최종 경기 양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토리노 대 삼푸도리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일정은 메인 선택지는 토리노 승이죠. 일단은 토리노가 승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앞전에 볼리오나한테는 졌지만 그래도 좋은 그전에 상위권 팀도 잡아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홈 경기에서는 40점밖에 안 할 정도로 상위팀 레벨 만나도 그만큼 수비 부분도 괜찮다고 봐집니다. 자, 그래서 토리노가 이전 경기 공수의 약점을 노출한 건 사실이지만 삼푸도리아는 현재 상대 약점을 공략할 카드가 빈약하고 주전 선수들이 연이어 징계 결정 때문에 일관된 경기력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원정에서도 좋은 결실을 맺기는 어려운 공산입니다. 그나마 삼푸도리아가 원정에 조금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내일은 아마 주전 선수들도 징계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 보인다고 저는 봐집니다. 자, 전체적으로 저득점이 양상이 되고 1선 무게감이 떨어진 토리노이기 때문에 2, 3선에서 나온 득점을 지키며 승리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자, 2.5 언더를 추천하며 핸디캡은 한 골 싸움으로 흘러 가능성이 높아 추천하지는 않고 그냥 저희 추천으로는 토리노 승으로만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에 대한 저의 추천으로는 토리노 승으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자 지금까지 11월 10일 목요일 자 세리에로 두 경기를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경기에 대한 저의 분석은 100%가 아니라 초안으로만 분석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자,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추천 조합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자 아래나 오른쪽 상단에 보면 링크 있습니다. 자, 그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돈 드는 거 없이 추천픽과 가족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가족방도 입장도 다 가능하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도 세세하게 드리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고 꼭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개부 아저씨였습니다.